그래서 베를린 마라톤에서 기록이 어떻게 나왔나요? 인근이 몇 년생이시죠? 아, 인근 년생이에요? 네. 아... 뛰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이제 조금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은 원래 좀 타고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톡방에다가 저 런닝인데 되게 좋은 기록을 딱 올려.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심란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심란해졌는데 혹시 예전에 무슨 운동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 예전에 좀 오랫동안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자기가 마음을 놓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인구님을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재능이 좋다 혹은 뭐 인자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는 어떠신지. 일단 결론은 아니고요. 네, 진짜 아니고요. 인구님의 노력을 비하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하면 또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는 제가 뭐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들어요. 엄청 잘 뛴다고 생각을 안 하고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 중에 뭐 원영석님이나 뭐 김봉원님이나 그쵸. 엄청 진짜 상위 클래스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마운 자리인데 일단은 결론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도 생각은 안 드는데 만약에 굳이 하나 뽑자고 하면 약간 집요함, 집착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약간 옵세시브하다. 되게 중요한 덕목이긴 하거든요. 뭘 되게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안 했다고는 말은 전 진짜 그건 부인하고 싶어요. 저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잘 뛰고 싶어서 전 계속 러닝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라든가 아니면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래서 막 비 오는 날 새벽에 갑자기 밤에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나가가지고 막 비 맞으면서 막 갑자기 뭔가 약간 느낌 왔어 이러면서 나 이렇게 뛰면은 왠지 좀 빨라질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진짜 막 새벽에 나가가지고 비 맞으면서 뛰었다 온 적도 있고. 그 느낌 혹시 뭐였어요? 그때 제가 막 유튜브를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잘생긴 채널도 그렇게 해서 구독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때 항상 막 미드푼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착지 지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뛰는 선수들의 그 다리 궤적을 보여주는데 와이프가 간간히 제 영상을 찍어주거든요. 달리는 영상을? 네, 달리는 영상을 슬로우로 찍어주는데 그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뭔가 미세하게 차이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다리 그 궤적이. 그래서 나 이렇게 뛰면은 더 잘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착지 위치에 대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그걸 보고서는 그냥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새벽에 뛰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아까 질문은 이 질문이 아니었지만 저도 그냥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물론 체중은 약간 덜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모든 것 다 이점을 가져서 뭐 제가 뭐 재능이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부님은 아무튼 계속 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만약에 나중에 그러면은 뭐 학생 주임 같은 것 그런 것도 아니요 저는 그냥 애들이 도망을 못 가잖아. 걸리면 애들이 튈 수가 없어. 저 고등학교 때는 학생 주임 선생님들이 좀 몸이 무거워가지고 튀면은 못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잘 달리는 애들은 튀고 많이 그랬었는데 윤국어 선생님이 이제 학생 주임 되면 이제 못 튀는 거지. 계속 쫓아가. 3시간 동안 쫓아갈 수 있어. 그럼 인구님 원래 처음에 뭐 달리기를 안 하셨었으니까 그럼 다른 뭐 예를 들면 다른 운동 같은 걸 예전에 뭐 하셨었거나? 아니요. 그럼 운동은 원래 안 하고 있었고? 저 운동 진짜 못했어요. 운동은 정말로 상극? 네, 저는 군대 가기 전에도 몸무게가 40.5kg?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편인 건 계속 그랬네요. 그러면 체형은 비슷하고 계속? 네, 그때도 몸무게가 적게 나갔었고 그리고 군대 갔을 때도 정말 뭐 힘으로 하는 걸 하나도 못했어요. 워낙 근육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근육은 없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데 달리기를 시작해보니까 안 힘들어? 아니야 그것도 오해예요. 아니 달리기 힘들죠. 그냥 그때는 이거 못하면 나 와이프한테 약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애할 때 그쵸 전 여친이죠. 그때는 나 이것도 못하면은 약간 탈락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열심히 뛰었죠. 오빠 난 나보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좋아. 이제 약간 그런.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와이프가 자기가 어떤 대회를 나가고 싶대요. 10km짜리 대회였는데 그때 국제관광 마라톤 대회였나? 그걸 나가고 싶다는데 저한테 페이스메이커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네. 와이프가 그냥 제 것까지 다 결제를 해놓고 오. 같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10km 대회가 제 인생의 첫 대회가 된 거죠. 첫 대회를 페이스메이커로. 네. 어. 그래서 이런 대회에서 느꼈던 영감이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되게 여기 재밌다. 재밌다. 재밌긴 했다. 하지만 힘들다. 그러니까 운동을 이제 평소에 원래 안 했었던, 물론 근데 체중은 적게 나가고 체형은 약간 좀 러너에 맞는 체형이기는 했으나 운동은 안 했었던 사람이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해보니까 남들보다 좀 빨리 늘고 좀 잘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인은 못하겠네요. 그래서 베를린 마라톤에서 기록이 어떻게 나왔나요? 2시간 39분? 몇 초지? 40 몇 초인데 2시간 39분 40 몇 초. 그 에피소드도 사실 베를린 가서 사실 저는 이상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흔히 말하는 이상구에 대한 훈련도 해본 적이 없고 거의 못했다고 봐야죠. 근데 그냥 와이프가 요즘에 막 그 황영조 선수가 황영조 감독님? 네, 감독님이 했던 말 있잖아요. 카보나 2시간 45분 이내에 못 들어오면은 신지 마라. 네. 이걸 와이프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2시간 45분 밑이면은 카보나 신지 말래. 근데 제가 그때 PB가 247이었거든요. 나도 카보나 신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네. 근데 저는 이게 장난인 거 아는데 계속 얘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진짜로 목표를 다시 재설정했어요. 저는 베를린 가서 열심히는 뛰되 PB만 세우자. 그러니까 247 안으로만 세우자. PB를 한번 해보자. 네, 와이프한테 그럼 나 244만 뛸게. 그래서 나 카보나 뺏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뛰어다 보니까 그냥 운이 좋게 이렇게 진짜 결과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카보나 뺏기기 싫어서 열심히 달린 것 같아요. 오늘 일주일 동안 달리기 훈련을 짠다고 하면은 언제가 뭐 예를 들면 포인트 훈련이 있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 킬로 조깅을 대충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루틴이 거의 있어요. 거의 루틴? 정확하게. 예. 대회 시즌 루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비시즌 루틴이 있는데 오. 올해는 약간 대회 시즌이든 비시즌이든 다 똑같이 되긴 했어요. 네. 뭐냐면은 일주일에서 화, 수, 목이 포인트,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조금 느슨한 포인트. 마일리지가 높은데 왜 부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루틴을 배치를 할 때 강약, 중강약을 잘 섞는 편이기는 해요. 계속 뭐 강강이 너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게. 네,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2024년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강강이 좀 많긴 했는데 화요일 날은 유로 클래스에서 어쩔 수 없이 중강 정도 됐었던 포인트가 있었고 수요일은 그 한양수전이라는 곳에서 완전 강이 되는 거죠. 네. 강한 인터벌 같은 거 네.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배치 사이 배치는 다 이제 하 쪽으로 다 조깅 쪽으로 편안한 조깅으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고. 다 맞춰서 휴식할 때는 확실히 휴식. 그리고 주말에는 만약에 몸이 괜찮다 하면은 이제 조금 센 걸로 템포런이나 그런 걸로 좀 넣거나 아니면 이때도 좀 쉬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조깅으로 약간 유들리 있게 이렇게 맞춰 나갔던 거. 그럼 조깅 몇 킬로 뛰세요? 저는 일단 꾸준함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 25km 이상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뛸 때. 이게 보통 사람한테는 LS잖아요. 보통 사람한테는 보통 이제 그럴 수 일주일에 있죠.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LSD가 보통 20km, 25km 뭐 이 정도인데 그냥 조깅으로 한 20에서 25km 정도?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인구님 LSD 하면 몇 킬로 정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그냥 제 생각의 기준은 있어요. 만약에 대회 시즌이다. 대회에서 LSD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적어도 5번에서 8번 사이 있는 좀 중장거리를 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25부터 시작을 해서 25, 30, 35, 38, 그 다음에 풀은 솔직히 안 뛰어도 되는데 그냥 나 풀 뛰었어 라고 그냥 제 자신한테 약간 그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인구님이랑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나서 어느 쪽으로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냐면 부상 관련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부상이 되게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아니요. 그래요? 네. 무슨 부상 뭐 겪어보셨거나. 저는 크게 일단은 첫 번째 부상이 되게 컸던 게 햄스트링, 오른쪽 다리 햄스트링이 파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못 걸었어요. 한번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파랗게 멍드는 듯이 예,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도 들었고 예. 뜩하는 그런 예. 소리.
그래서 한동안 못 걸었어요. 그 바로 대회 전에 어떤 동대문 무슨 대회였던 것 같은데 10km 대회였는데 그거 나가기 6분 전인가? 인터벌 마지막에 이제 질주하다가. 네, 그렇게 해서 대회를 못 나갔어요. 아. 그랬던 거 그게 하나가 제일 컸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아직도 고질병인데 왼쪽 다리 모지외반증. 저 이거 정말 고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되게 좀 심각해서. 그러면 이제 엄지발가락 쪽으로 계속 통증이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속도 이상으로 올리면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죠. 올해 동아 마라톤 대회 전에 생겨서 아직까지도 계속 안고 있어요. 계속 그게 불편하시고. 네, 속도를 어느 이상 어느 시간을 벗어나질 못해요. 어느 정도 이상의 페이스를 올리기가 네네네네. 어렵다. 또 부상 또 관리를 또 어떻게 하시는지. 왜냐면은 마일리지가 평균적으로 몇 정도 돼요? 한 100? 올해는 좀 그래도 좀 줄은 것 같아요. 작년이 진짜 많이 뛰었고 올해는 한 600에서 700 사이? 그럼 작년에는? 700에서, 작년에는 거의 700에서 800? 한 달에. 와. 네, 그러니까 평균 그 정도. 그렇게 뛰면은 부상이 사실 보통 러너들은 사실 없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어디가 아파도 아플 거잖아요. 근데 좀 나름대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따로 있어요? 뭐 달리고 나서 뭐 어떤 걸 한달지? 아니요,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천천히 오래 많이 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깅이 많다. 네, 저는 조깅이 좀 많은 편이고 거의 한 80% 정도는 조깅이고 나머지 포인트만 딱딱딱 집어서 그냥 그때만 빨리 뛰거든요. 근데 뭐 일단 체중이 가볍기도 하고 인구님이 키가 지금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그러면 키 체중을 빼고 키 빼몸 아마 한 지금 현재는 한 112에서 114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저는 100이 안 돼. 100이 안 되거든요, 저는. 내가 풀코스 기록을 단축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10km 기록을 조금 더 줄이는, 그러니까 약간 스피드 훈련이 먼저냐, 아니면 이제 거리를 좀 익숙하게 하는 이제 인듀런스가 좀 더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답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좋은 사람이 있고 오래 뛸 수 있는 그쵸? 사람이 그걸 강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자기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보강할 점을 찾는 게 되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스피드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 그러면은 거리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무래도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수능을 봤을 때 예전에 수학 시험에서 보면은 난 수열은 잘 못하는데 뭐 미적은 잘해. 근데 약간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 일단 성적이 최우선이라면 미적을 잘하고 수열을 잘 못하는데 계속 민적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풀리니까? 네, 잘 풀리니까. 사람 성향이 그렇잖아요. 내가 더 잘하는 거 계속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학생은 성적이 늘지를 않죠. 왜 미적은 항상 만점인데 수열은 항상 빵점이니까. 마찬가지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약점이 있다면 물론 잘하는 부분을 좀 더 강점을 둬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좋겠지만은 근데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못하는 부분을 보강하는 편이 그런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야 몸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를린에서 느껴보니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베를린 뛰었을 때가 가장 최저 몸무게였거든요.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때 거의 한 몸무게가 49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최고 기록을 찍은. 네, 그래서 몸무게가 중요하긴 했나 보다라고 생각은. 뭐 뛸 때 좀 가벼웠어요?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이 있었거나 오늘 좀 남다르다. 반대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몸이 가볍다고 느껴지면은 그날 기록은 꽝이에요. 오히려 안 좋다. 네, 몸이 무거워야지. 처음에 뛸 때 몸이 무거워야지 제가 오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베를린에서는 몸이 너무 무거운데 그래서 초반 페이스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너무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좀 위험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했는데 나중에 결국 가다 보니까 35kg 이후에는 몸이 이제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카브로딩이 뭔가 제대로 됐었을까요? 카브로딩 하세요? 아니요, 저는 아니, 저 궁금해서. 저는 안 하죠. 저는 그냥 전날 고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밥이나 면 위주로 먹자 정도 그냥. 저도 비슷해요. 그래요? 저도 카브로딩 없이 저는 그냥 와이프랑 같이 밥 똑같이 먹고 전 군것질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과자를 되게 많이 먹는데 과자를 많이 먹는다고? 과자를 좀 줄여요. 그때는 줄이고 그 에너지바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 전날 좀 쪼개서 많이 먹기는 해요. 뭐 어떤 달리기 전에 먹는 출란 보충제. 저만의 보충제?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풀을 뛰면서 에너지를 안 먹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급수만 하고 보급을 안 해요.
근데 그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카보로딩을 따로 하진 않지만 전날에 그 에너지바를 좀 여러 번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네, 나눠서 먹고 그 전날에 모르텐에 나오는 드링크 믹스라고 있더라고요. 모르텐. 네. 거기에 나오는 물에서 섞어 마시는 게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에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날에 한 번 마시고 대회 전에 한 번 마시고 그냥 한번 물어봤는데 뭐 지금 하나 나왔거든요 지금. 근데 에너지를 안 드시는구나. 베를린 때도 하나 여기다가 꽂고 갔다가 그냥 꽂고 왔어요. 근데 뭐 빨리 끝나긴 하니까. 그래. 어쨌든 부부가 같이 달리시잖아요. 네. 같이 달리기 하고 대회도 같이 나가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저 같은 입장에서 되게 부럽거든요. 네. 좀 부러워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좀 이제? 일단 처음에 단점은 있었죠. 단점이 이제 약간 사라진 단계긴 한데 페이스가 둘이 안 맞잖아요. 같이 뛰러 나가긴 해도 와이프랑 저는 풀코스 기준으로 1시간 차이거든요. 정확히 1시간 차이 나요. 제가 이상구 했을 때 와이프는 1시간밖에 차이 안 나요? 네, 와이프 잘 가요. 와이프 진짜 잘 가요. 네. 춘마에서 이사구 했을 때 와이프는 3, 4구 했거든요. 잘 달려요. 와이프. 잘 뛰신다. 네. 근데 어쨌든 단점이 페이스가 안 맞으니까 같이 뛰러 가더라도 항상 같이는 못 뛰는 거죠. 뛸 때 막상 뛸 때는 제가 아무리 천천히 같이 뛰고 한다고 했지만 약간 막상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시작만 같이 하고 끝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극복해 보고자 해서 생각했던 게 와이프가 그래서 이제 순환 코스 저희 동네에 어린이대 공원이 있거든요. 어린이대 공원은 이제 한 바퀴 도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와이프가 뭐 3바퀴 돌 때 전 5바퀴 또는 어쨌든 계속 만나니까, 만나니까요. 중간중간에. 네, 만나서 같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보완을 한 거고 이제는 더 거의 보완된 게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해줘요. 네, 그냥 오빠는 오빠 달리고 싶은 대로 따로 뛰어. 가도. 네, 대신에 우리 몇 시에 여기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모임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정말 실력 형상을 위해서라면 정말 말하고 싶었던 크루는 아니고 어떤 집단인데 한양수자인이라고 있어요 여기 아파트. 아파트 이름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파트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팀을 만드는 사람이 한양대 트랙에서 수요일 날 자연스럽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해가지고 이름을 한양수자인으로 지었대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다 잘 뛰세요. 이제 잘 뛰는 사람들끼리 이제 실력 향상을 위한 모임이 따로 네, 있고. 거기는 정말 잘 뛰어서 거기 들어가게 된 계기도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분이 나오셔서 거기 인구형 거기 가면은 그래도 꼴찌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승부욕은 있지 내가? 않지만 형 난데?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나 속으로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소심하니까 그냥 그래도 꼴찌는 아니지 않을까 해서 나가봤는데 진짜 꼴찌인 거예요. 기록상으로 꼴찌는 아닌데 가서 뛰어보니까 거기 있는 세션들을 제가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뛰는 사람들 진짜 많다. 그래서 저는 좀 같이 뛰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올해는. 저는 그 전에는 모든 훈련이나 대회는 저 혼자 했거든요. 뛰는 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니까 한계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제 인터벌을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혼자 뛰면 항상 힘드니까 그 정도에 막 미치게 돼요. 그쵸. 못 해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같이 뛰면은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가게 된 게 이제 그런 모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나보면서 많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기록 향상이 목표면 이제 누가 옆에 있어야 된다 좀. 저는 그 말을 올해 들어서 그 말을 되게 믿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청라 마라톤 클럽도 있거든요 여기. 네, 그럼 아마 거기 들어가면은 제가 막내일 텐데. 맞다. 저 그러고 보니까 하나 더 생각났어요. 뭐요? 저도 동대문 마라톤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가면 그 막내거든요. 네, 50세에서 60세. 그쵸. 그 나이 때. 그 나이 때. 거기 들어가게 된 것도 와이프가 어디 모임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와이프는 나이가 어려서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 커트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된 데가 동아마라톤. 인구님 몇 년생이시죠? 전 80년생이요. 인구님 80년생이에요? 네. 80이라고? 80이구나. 와, 난 진짜 저보다 3살이나 많은 줄 몰랐어. 와, 엄청 많지. 아니. 그럼 와이프분은 몇 살 어리신 거예요? 쟤는 90년생. 90.
10살 차이. 10살 차이니까. 그래서 저 때문에 항상 그런 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그러려면 나이가 많은 데 들어가자 해가지고 갔던 데가 그 마라톤 클럽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요즘 크루들은 나이 제한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있어요. 아, 근데 실력이랑 상관없이. 네, 진짜요. 그러니까 나이 얘기 안 하고 나 인구라고 하고 얘기하고 들어가면 안 되나? 안 들어가요. 저도 진짜 약간 그게 나이 많아서 약간 서러운데 거기서도 또 차별받으니까 차별? 근데 규칙이 그렇다니까. 그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인구님이 지금까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달리기 해봤고 어느 정도 기록도 내봤고 이런 입장에서 달리기를 좀 잘하고 싶은 사람, 이제 시작한 사람은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 달리기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다면, 어떤 노하우를 딱 전수를 한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뭐 기록인가요? 아니, 목적이 기록인가요? 아, 그쵸. 아니면... 펀런 말고. 진짜 약간 기록으로요? 조금 더 잘하고 성취를 좀 느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라고 한다면, 만약에 풀코스를 기록을 되게 점점 줄여가는 목적으로. 줄여가는 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조언을 드리자면은 저만의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해요. 저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가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진짜 기록 목적이라면 저는 지기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또 욕 얻어먹을까봐 네. 포인트도 훈련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치. 그리고 그쵸. 그래서 그 약점이 된 이유는 내가 거기가 하기 싫으니까. 그쵸. 약점이 된 거겠죠. 하기 싫은 훈련이 약점이죠. 그렇죠. 하기 싫은 훈련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걸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가지고 네, 혼자 하면 힘이 되니까. 가장 많이 느는 방법은 그거더라고요. 나보다 약간 좀 더 기록이 좋으신 분, 나보다 역량이 더 뛰어나신 분과 같이 함께 러닝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늘더라고요. 이걸 되게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스승이라고 하면 스승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좋은 분과 함께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좀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빨리 향상시킬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믿어야 돼요. 진짜 이 믿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난 저 사람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 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믿을 때 감독님 또는 저 코치님 말씀하시는 게 일단 나는 와닿지 않아. 난 잘 모르겠어. 내 몸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래도 저는 일단은 믿고 들어가요. 어쨌든 전 일단 진짜 믿어요. 믿는데 지금은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고 이제 저한테 체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덕분에 인천 구경도 잘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세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